볼게요. 상담 이론이자 상담 기법인 현실요법에서는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를 제시하고 있고,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모든 행동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본 욕구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타협하고 조절해서 새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게 지금 내신이니까 다 하나하나 볼 거기는 한데, 실전이었으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정보가 현실요법, 그 다음에 문제 발생, 타협 조절, 새로운 선택, 제안,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내신이니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갑시다. 자, 일단 현실요법에서는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를 제시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았어. 그러면 자신이 선택하는 것은 자의야, 타의야? 그쵸? 자의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의는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타의는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하느냐, 받는 거랑 상관없이 행동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 그러면 프로블럼이 발생하면 뒤에 분명히 솔루션이 나올 거예요. 5가지 기본 욕구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타협을 하고 조절해라. 타협하고 조절하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면 이거랑 비슷한 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새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다. 그러면 5가지 기본 욕구가 정확하게 뭐냐?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다. 생존의 욕구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는 생물학적인 속성이래. 무슨 말이야? 내가 갑자기 너네한테 뜨거운 물 이렇게 확 끼얹어. 그럼 너네는 이렇게 확 움츠러들 거 아니야. 그거야 생물학적인 욕구라고 하는 게. 내가 삶을 살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 사회적 규칙이나 상식을 지키려는 욕구이며, 생존에 필요한 것을 아끼고 모으려는 욕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얘는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고, 자, 그럼 여기서 근데 이거 너무 쉬워. 키워드 뭐야? 생물학적이다. 그 다음에 규칙, 상식 모으려고 한다. 건강과 안전을 중시한다. 그러면 위험한 상황을 본능적으로 회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둘째는 사랑의 욕구다. 사랑하고 나누며,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야. 함께. 함께.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타인을 잘 돕고 사랑을 주는 만큼 받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기에. 그럼 이거를 내용 확인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주는 것만 생각하고 받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틀려요. 받는 것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기도 한다. 내가 100을 줬는데 1밖에 안 돌아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것까지 다 신경 쓰는 게 사랑의 욕구야. 그러니까 얘는 약간 사랑의 욕구니까 헌신적인 거구나 라고 하면 틀리지. 헌신이 아니야. 얘는 지금 주는 만큼 받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 예를 들어서 그 왜 한용운 시 중에 이 시가 있는데, 나룻배와 행인에서의 키워드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이거든요. 이거랑 안 맞는다고, 주제의식이. 얘랑 주제의식이 이게 안 맞아요. 얘는 받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니네가 아니구나. 너네가 나가는 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또 뭐 나가지? 성탄제. 성탄제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내용 확인 문제에서 사랑을 주는 만큼 받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 그 다음에 힘의 욕구. 힘의 욕구로 여기서 키워드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그래서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성공과 명예를 중시하고 높은 지위에 도달하려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의 힘이 권력인 거지. 막 무거운 거를 잘 드는 힘, 그런 게 아니에요. 또한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자기 주장이 강하며 타인에게 지시하는 일에 능하다. 그럼 여기서 힘의 욕구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는 뭐 소통 뭐 이런 거겠죠. 지금 뭐 지시하는 거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이 힘의 욕구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지시하는 일에 능하다. 즉 타인을 통제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넷째는 자유의 욕구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 자신이 구속하는 것, 여기서 키워드는 그거예요.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도 싫어하고 구속을 당하는 것도 싫어해요. 하는 거랑 당하는 거 둘 다 싫어하는 거야. 하는 거, 당하는 거 둘 다 싫어해.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대체로 관대하고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며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편하게 여긴다. 퍼스널 스페이스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개인적 시간, 개인적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섯째는 즐거움의 욕구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 여기서 키워드는 그거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취미 생활을 즐기며 잘 웃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호기심이 많게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사실 두 번째 문단은 5가지 욕구를 그냥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키워드는 그거야. 현실 요법에서는 이 5가지 욕구들의 강도가 개인마다 달라요. 강도가 개인마다 달라요.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욕구가 어떤 사람이건 이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거의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자유의 욕구가 엄청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힘의 욕구가 높은 사람은 자유의 욕구가 조금 낮겠죠. 왜냐면 힘을 많이 얻으려면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돼. 대신에 자유의 욕구가 높은 사람은 힘의 욕구가 낮겠지.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제로라고 보기는 좀 다르지만 제로에 수렴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지. 개인마다 달라서 이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행동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데, 현실요법은 우선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다음에 내담자 뭐야?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 상담하는 사람, 내담자. 자,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다음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회피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야.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야. 본인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야. 약한 욕구를 북돋아 주거나 강한 욕구들 사이에서 조절을 하여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단계. 그러니까 이게 1단계고 이게 2단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어떤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이 먼저 자기가 뭐가 잘못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 예를 들어 사랑의 욕구가 강하고 힘의 욕구가 약한 사람이 타인의 부탁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거절하지 못해서 괴로워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아마 얘가 왜 이런 거에 동그라미 쳐는 줄 알아? 이런 것도 문제로 내. 예시를 쓰고 있는지 가정의 상황을 쓰고 있는지 내용 확인 문제에서 문제 낼 거예요. 자, 사랑의 욕구가 강하다는 거는 남들한테 사랑을 주는 것도 좋아하고 사랑을 받는 것도 좋아해. 그리고 힘의 욕구가 약한 사람. 그러니까 힘의 욕구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타인을 조금 컨트롤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불편함을 느껴. 결국에 현실 요법에서는 힘의 욕구를 북돋아서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사랑의 욕구가 높고 힘의 욕구가 낮아. 그럼 이게 문제일 거 아니야. 얘를 높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고. 또 자유의 욕구와 힘의 욕구 모두가 강한 사람은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이것이 방해받으면 불편해하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일으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초밥 먹고 싶은데 얘가 떡볶이 먹으러 가재. 그럼 그게 싫은 거야. 그 갈등 상황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지성인이니까 그럼 오늘은 뭐 초밥 먹고 내일은 떡볶이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는 오늘도 초밥 먹고 내일도 초밥 먹어야 되는 애인 거야. 그럼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해. 그러면 이 경우 힘의 욕구를 조절하도록 이끌 수 있겠지. 그래서 타인과의 사소한 의견 충돌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하기보다는 마음을 헤아리고 겸허하게 수용하는 연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럼 이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힘의 욕구가 너무 강한 애들은 이걸 못한다는 거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잘 못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는 게 힘들어. 왜? 힘의 욕구가 강한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무조건 맞아. 여기 어딨어?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 얘기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요게 어디냐? 여기 자기 주장을 강조한다. 자기 주장이 내가 옳게 여기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 주장을 그냥 강조하기만 해. 현실 요법은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욕구 충족.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의 욕구 충족만 신경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나의 욕구 충족만 신경 쓰면 안 되고 효과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이게 뭐야? 현실 요법의 목적이에요. 이는 내담자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근데 이렇게 하는 근거가 있어. 어떤 걸 근거로 해? 내담자가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아까 맨 첫 번째에서 그랬잖아. 자의로 한다고. 외부적인 상황에서 통제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다고. 너가 외부적 요인에서만 일하는 꼭두각시 같은 그런 애가 아니라 너가 너 스스로 뭔가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현실요법에서는 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게 이제 아마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게 전체 주제 의식이에요. 결국에 한 줄로 요약을 두세 줄로 요약을 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선택이랑 자기 의견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라고 봐. 심리적인 요인에서는. 그래서 그 욕구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자, 볼게요.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 일단 여러분 어쨌든 지금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내용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개 방식과 구조. 이거는 너가 글을 전반적으로 맥락에 맞게 파악하면 읽었니? 뭐 이런 얘기인 거야. 당연히 정답 1번이겠죠. 주요 개념을 밝혔죠. 그리고 구체적 적응 사례. 아까 너무 거절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애. 그리고 자기 주장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애.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났고 장점 밝힌 적 없어요. 한계도 안 나오고요. 사회적 배경과 이론이 발전하는 과정 없고요. 차이점 없고요. 주요 개념을 여러 유형으로 나눈 다음 이거는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추가할 새로운 유형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 17번 내용 일치 문제죠. 약한 욕구를 강한 욕구로 대체해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는 내용 일치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100% 확인하세요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주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주제. 근데 보세요. 정답 1번인데 이게 약한 거를 강한 욕구로 바꾸라는 거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약한 욕구를 조금 올리라는 거지. 그 스탯을 올리라는 거지. 약한 걸 강한 걸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여기 27번에서 가장 큰 주제는 이거예요. 외부 요인에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는 주체자라고 본다. 그래서 봐봐. 얘 지금 3번, 4번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야. 똑같은 말로 뭐야?
5번도 타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게 전체 글의 맥락이기도 하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기도 하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기도 하고. 첫 번째 문단 어디에 나와 있냐? 여기. 타협하고 조절해 가면서 새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다. 이게 전체. 그리고 그거의 키워드는 뭐야? 자신이 선택하는 거. 첫 번째 문단이랑 마지막 문단이 똑같은 얘기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 일치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기억의 구체적인 방법. 기억이 뭔가요? 힘의 욕구를 북돋아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힘의 욕구가 부족한 애죠. 힘의 욕구를 북돋아. 뭐겠어? 이건 너무 쉽지 않니? 이거 2번이잖아. 부탁을 거절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표출하도록 이끈다. 보세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연습을 하도록 이끈다. 물론 이것도 그 힘의 욕구기는 해요. 힘의 욕구를 이게 올리는 거기는 하지.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그거잖아. 수용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잖아. 수용하는 연습이기는 하지만 거절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 3번 혼자 이거는 자유의 욕구죠. 그 다음에 타인과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이거는 사랑의 욕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랑과 어울려 최론심이 이것도 자유 플러스 사랑인 것 같은데 어쨌든 3, 4, 5는 절대 아니고 얘가 지금 힘들어하는 원인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정답이 2번. 그 다음에 19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A, B 강도 프로필. 매우 약하다. 여기서도 포인트는 제로는 없어요. 아예 없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니까. 자, 욕구 강도. 남의 지시와 잔소리를 싫어한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욕구예요? 가능. 그쵸? 자유의 욕구잖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짚어준다. 내 분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힘의 욕구일 거고. 친절을 베풀어요. 사랑. 큰 소리로 웃는 것을 좋아한다. 여가 활동으로 알찬 휴일을 보낸다. 이거 뭐지? 자유, 힘, 사랑, 생존, 사랑. 아, 즐거움. 즐거움이네. 식생활, 생존. 저축, 아까 그 모은다 라고 하는 게 키워드로 들어가겠죠?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 이 A, B는 그냥 나중에 비교하면 되고. A는 즐거움의 욕구가 1이고 즐거움의 욕구보다 힘의 욕구가 더 강하네요. B는 힘의 욕구, B 힘의 욕구 1이고 생존의 욕구 5네요. 더 약하네요. A는 B보다 힘의 욕구 어디 갔어? A는 B보다 힘의 욕구가 약해요? 강하잖아요. 3번이네요. A와 B 모두 자유의 욕구가 그쵸? 둘 다 5점이니까 맞고 A는 사랑의 욕구가 말이 왜 이렇게 길어? A는 사랑의 욕구가 5고요. 즐거움의 욕구가 1이에요. B는 즐거움의 욕구가